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 꿈을 펼쳐라. 드림 빅 DB. 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랜, 미래에셋대우. 나 다음 주에 수출된다. 기다리지 마.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다른 친구들에게선 잘 살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쿨하게 보내주면 안 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쿨하게.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삼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올랐지만 남북경협주는 조정세를 보이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개별주 장세인 만큼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좋은 종목을 또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황과 추세 교육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모두 짚어주는 윤정두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황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님께서 비밀 종목까지 오픈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도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과 함께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우셨죠. 시장은 장중에 뭐 플러스도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해줘서 반전의 기운까지 기대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가 안 좋죠. 시장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하락 종목이 오늘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곧 7월입니다. 7월부터 해서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시장이 될 것인지 오늘 시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교육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뭐 캔들은 22강에서 다 마무리가 됐고 오늘부로 추세 3강째 들어가는데 드디어 이평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아마 이평선에 대한 공부 얘기하면은 그냥 뭐 채널 돌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평선만 최소 30강 이상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쉬운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평선 교육, 그리고 이평선 교육을 통해서 발굴되는 종목 맨 끝부분에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셔서 내일 당장 시세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좌 수익 빨갛게 좀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상황 요즘 굉장히 어려우시죠? 글로벌 시장이 어렵다 표현하고 뭐 국내 경제 동향이 어렵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고 그중에 가장 또 화두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IT 업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IT 업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여러분들 교육적으로 한번 풀어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의 흐름인데요. 좀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됐어요? 오늘 8.89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8포인트면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뭐 플러스 반전까지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면은 상승 종목이 222개뿐이 안 되고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된다라는 거, 3배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체감 온도는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죠. 체감 온도 한번 볼까요? 대형주가 있고요. 중형주가 있고 소형주가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구분은 최근 들어서 바뀌었죠. 조금 쉽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주 기준에서의 자본금 기준을 설정을 해서 중소 대형주를 나눴는데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이제는 시가총액의 기준으로 코스피 200 종목 업종 대표주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오는 게 대형주예요. 그래 방송 보시면 맨날 중형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형주는 뭘까요?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예요. 301위부터는 소형주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누지 못해서 좀 혼란스러워하신 경우가 계시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좀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시장이 어려웠다는 이유는 이 대형주가 100개 종목이죠. 상위 100개 종목. 상위 100개 종목은 0.18%뿐이 안 빠졌어요. 약보합입니다. 아예 눌림목이 없어요. 근데 중형주와 소형주는 1%대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감온도가 당연히 안 좋아지죠. 또 한 가지. 대형주 기준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대략 한 1,600조 정도 그 정도 해요. 1,600조 정도. 삼성전자 어떻게 돼 있어요? 320조 정도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20% 비중입니다. 한 종목이. 상위 100종목, 대형주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100종목의 시가총액이요. 무려 79.02%, 80% 육박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를 합쳐서 16%, 17%인데 그거 합쳐가지고 16%, 17% 되면 뭐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한 종목이 20%의 비중이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흐름만 읽어도 시장 볼 수 있다. 오늘 같은 날, 왜 그러지? 삼성전자 옛날에 몇백만 원 할 때가 아니라 지금 5만 원 밑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장중에 48,000원 올려놓고. 그럼 삼성전자 한 주라도 이제는 꼭 사시라는 얘기예요. 한 주 해봐야 5만 원 미만이니까. 그 종목을 사셔야만 삼성전자 변동폭 대비 시장의 흐름 그리고 추세의 흐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2%대 이상을 급등으로 연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장 지수를 얼마 계산해 보세요. 20%의 비중인데 20% 비중인데 2% 등락이 나왔어. 그럼 얼마? 0.4%의 등락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전체 시장에서. 그럼 시장이 2,300포인트대 중반이라고 치고 그럼 0.4 곱해주면 대략 얼마예요? 9포인트를 땡겼죠. 삼성전자 혼자만 9포인트를 땡긴 장이에요. 삼성전자 혼자 9포인트를.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땡긴 게 한 11포인트, 12포인트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72%. 오늘 기준은 올라갔으니까 더 높아지겠지. 30%로. 그쪽에서의 흐름이 지수 땡긴 게 삼성전자 포함이죠. 지수 땡긴 게 얼마? 12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만큼 땡겨놨는데도 시장이 8포인트 밀렸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기전자 업종 싹 빼고 나면은 20포인트가 밀린 장이에요, 오늘. 당연히 힘들지. 내 종목만 힘드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었고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를 땡겼는데도 20포인트 밀린 흐름이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20포인트 밀린 흐름이니까. 그럼 다른 종목 다 힘든 거니까 내 종목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럼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제대로 가지고 갈지 말지를 결정을 주셔야 되는데 내동매매 투매를 한단 말이에요. 내동매매 투매해놓고 어디로 가? 경협주? 경협주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바이오주 가실 거예요? 바이오주는 오늘 준비 안 했어요. 첨삭지도 해드릴게요. 경협주 같은 거 지금 피눈물 나오죠? 윤정두가 하라 그럴 때 하고 안 하라 그럴 때는 안 하셔야지. 왜 그걸 끝까지? 예? 채널 돌리면 아세요? 다른 데 돌리면 또 낙폭가다라고 경협주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체감온도가 안 좋은 장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오늘은 기관이 팔아서 시장 밀렸습니다. 기관이 팔아서 시장 빠졌어요. 아유 기관 나쁜 기관들.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빠요. 또 기관이 팔아서 시장 밀렸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더 미워. 그건 잘못된 내용을 자꾸 방송에서 얘기하고 언론에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HTS 얼마나 됐어요? 역사가 20년뿐이 더 돼요? 그런 상황에서 되도 않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알려드릴게요. 기관이 팔아서 밀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순매수 기준에서 2,650억 팔았다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기관이 한 명입니까? 무지하게 많잖아요. 금융투자 이게 뭐예요? 증권사 상품 해지 물량이에요. 이 물량들은 대부분이. 예? 상품의 해지. 증권사 뭔 돈 있어서 매매를 해요?
두 번째, 보험, 투신, 은행, 기타 법인, 뭐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국가지자체, 기타 법인, 이게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있죠. 일반 법인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서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인은 기타 외국인, 개인들은 기타 외국인.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기관 중에서 오늘 기관이 2,650억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있죠. 매도 얼마였어요? 매도. 1조 6천억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이 1조 6천억 막 두들겨 팼나? 1조 6천억 매도하고 1조 3,400억을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종에 매도를 하고 어느 업종에서 매수를 했는지 그걸 보셔야죠. 외국인들 마찬가지야. 오늘 매도가 1조 8천억이고 1조 9천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750억 매수했죠. 순매수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에만 오늘 1,000억에 가까운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 한 종목만. 거기에 IT주들 빅7 종목 중에 5종목이 강세를 띄었죠. 그 종목의 대부분 다 수급이 들어와 있겠죠. 예? 그러면 외국인이 이거만 샀겠어요? 제대로 된 업종에 대해서는 제대로 매수가 들어왔겠죠. 그리고 안 되는 업종에는 매도를 했겠죠. 거품인 쪽에는 계속 공매도를 했든 뭐를 했든 매도를 했겠죠. 그것을 놓고 어느 쪽에 집중됐느냐. 예? 그것을 따져야죠. 여기엔 지금 안 나타 있지만은 예? 개인들이 매수한 날도 개인들이 오늘 매수했죠. 개인들이 매수한 날도 지수가 올라요. 개인들은 무조건 뭐 매수만 하나? 3조에 대한 매수 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수급 강도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그거를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혹은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들의 매수 매도 그 힘의 강도가 위로 나왔냐 아래로 나왔냐 그것에 대한 시장 영향. 주식이 우습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매매하시면서 그냥 하고 매매하셨죠 여태까지는. 어디 가서 유료 정보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 근데 다 들어봐도 맨날 깡통 나고 손실 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좀 하시려고 막 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스운 내용 같지만은 이거부터 처음 교육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 교육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료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고 녹화 방송 이거 다시 보시고 첨삭지도 때 들어오셔서 교육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귀가 약간 쫄깃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주가 많이 밀렸어요? 액분하고 나서 아이고 힘도 못 쓰네. 삼성전자 끝났네. 삼성전자 정부도 괴롭히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삼성전자가 뭐 얼마나 밀렸다 그래요. 선거 지나고 나서 시장 저점 더 깰 때 삼성전자는 그 저점 안 깼습니다. 액분 전에 저점이 220만 원대였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220만 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얼마예요? 48,000원 기준 잡으면. 네? 5 곱해주면. 240만 원이에요. 그냥 한 주도 없으니까 남의 거니까 그냥 에이거 안 좋아. IT도 안 좋아. 다 안 좋아. IT가 왜 다 안 좋아? 제일 지금 시장에서 강한 게 IT입니다. 그러한 삼성전자도 툭 하면은 외국인이 무지하게 팔아가지고 못 간대. 예? 외국인이 무지하게 팔았고 기관도 조금뿐이 안 사니까 일이 못 간대. 못 갔어요? 폭락 나왔나? 예? 빨간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죠. 종목 갖고 계시면서. 경협주 갖고 계시면 고점 대비 막 반토막 이상 나 있고. 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띵! 이게 뭘까요? 조금 전에 순매수 기준이죠. 예? 순매수 기준이잖아요. 다시 볼까요? 자, 거래량이 1,500만 주인데 외국인 200만 주 매수, 47만 주 매도, 150만 주 매도. 나머지 물량 뭐야? 유령이야? 매도와 매수를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외국인들 매수했죠. 삼성전자. 예? 순매수만이 아니라 매도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도 강도가 아래 위로 호가창이 있으면 쫙쫙쫙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들도 500만 주 매도한 쪽은 이쪽으로도 매도를 했겠지. 근데 매수 강도가 월등히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2%나. 예? 그럼 9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찬가지. 개인들은 뭐 삼성전자 오늘 다 팔았나, 그냥? 아니, 기관들은 막 혼자 막 외국인 막, 사고 있는데 기관은 거기다 막 때려 부숴가지고 그런데 외국인이 이겼어. 개선장부냐 막 이겨가지고 와, 내가 더 많이 샀어. 이겼어. 이겁니까? 기관도 판 게 아니라 기관은 바보야. 왜 팔아? 올랐는데 왜 팔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도 판 기관이 있고 산 기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 뭐예요? 해지성 물량도 있고 월말, 분기말, 반기말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의 조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위로 가 있냐 아니면 보합권이냐 밀고 내려가느냐인데 현재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부분은 순매수의 기준에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퍼센테이지 비중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펀더멘탈 위주로 놓고 보셔야 되고 수급의 강도가 위냐 아니냐 손바뀜이 충분히 있느냐 조정을 받았더라도 손바뀜이 있는 조정이었느냐 1% 빠질 때 외국인들이 팔아서 순매도 110만 주 순매도에서 빠진 겁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거부터 꼼꼼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른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 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황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무지하게 힘드셨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0포인트가 빠진 날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즐거웠을 거예요. 왜? 대형 IT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형 IT 악을 쓰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미국장 나스닥이 폭락했다고 난리 났다고 그래서 넷플릭스 차트까지 다 보여드렸죠. 아니 연간 단위로 100% 이상 올라온 게 그게 6% 빠졌다고 그게 조정입니까?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IT가 가장 강합니다. 가장 실적 좋습니다. 지금 IT 눌리니까 뭐 전망치가 안 좋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두가 100등 했어. 그러다가 50등으로 올라왔어요. 30등, 15등, 10등까지 올라왔어. 근데 잠시 눌렸어. 뭐 꼴등 하든 100등 하든 사람이 10등까지 올라오면은 숨 안 차요. 그렇게 해서 다시 12등, 13등 됐어. 그럼 잠시 눌려 있는 거죠. 실적이 굉장히 무지하게 좋다가 주가에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둔화될 수도 있지. 그럼 왜 주가에 다 반영 안 되느냐? PBR이 갑자기 자산 가치가 한꺼번에 확 증가하지는 않으니까. 그러한 내용도 시간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첨삭지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료도 다 나눠드리고. 오늘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락이 나와요? 의약품 테마주들 신라젠 같은 거 이틀 만에 50%씩 올라가서 우와 좋다 하고 있던 그 15만 원대의 거래량과 그 흐름 변동성이 나옵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도 777개 종목이 빠져 끝났어요. 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 바이오가 5종목 이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폭등이 났나 옛날처럼? 옛날에 눈높이만큼 안 되죠. 제한적이죠. 거기에 신라젠 눌려버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의약품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변동폭,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변동폭은 이제는 나오기 힘들어. 거래량이 없어요. 거기에 실적철에 접어듭니다. 아, 실적이 있는 의약품 좀 괜찮아요. 무슨 얘기 하세요. 자기 규모,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실적을 따져야지 전년 대비 실적이 조금 증가했다. 그것이 시장에서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테마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의약품이 붕괴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 수익률 나오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의 기대 눈높이를 3배 수익, 4배 수익 겉으로는 안 그러시죠? 아유 저는 그냥 요만큼 오르면 돼요. 그래놓고 신라젠 이틀 만에 50% 올라왔다. 10,000원짜리 15만 원 됐다. 그 논리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의약품을? 그거는 이제 조금 9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테마가 경협주까지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는 조금 뒤로 또 테마주 움직일 때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같은 테마주에도 실적 뒷받침되는 테마주 보시면 되니까. IT 부품 장비들. 며칠 눌렸다고 막 난리가 나서 실적 전망이 반토막 났느니 옛날 기사 또 올려놓고 무책임한 행위들. 거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 1.56%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기준에 29.72% 비중이에요. 오늘 올라서 30% 될 텐데 이거 뭐 30%라고 자꾸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0.45% 시장지수를 땡긴 겁니다. 얘 혼자. 왜 땡겼을까? 그냥 심심해서 외국인들이 한 1,000억씩 사면서 삼성전자 매수에 1,000억씩을 막 사재끼면서 뛰어 올린 게 그냥 심심해서? 넷플릭스예요. 어제 아침에 난리 났었던 애플부터 해서 팡,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다 붕괴됐습니다. 인텔 붕괴됐습니다. 아 이게 붕괴된 거냐고 지금. 이게 예전에 11일 날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술주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게 붕괴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7% 올라온 거예요. 이게 107% 언제? 작년 연말 29일 폐장일 기준 107% 상승한 겁니다.
120% 이상 상승한 거에서 6% 빠진 거라고. 이게 뭐,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아침 뉴스 보고 막,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을 실적에 대해서 둔화돼 있다. 그러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돼 있냐. 이런 걸 보시라고 그랬죠. 예? 볼까요? 삼성전자 평상시엔 다르게 이평선까지 넣어드렸죠? 예? 여러분들 요거는 적어 놓으셔도 돼. 뭐냐면 계속 시청하실 거니까. 윤정도는 5일선은 빨간색으로 합니다. 10일선은 회색으로 할 거예요. 20일선 녹색으로 할 겁니다. 60일선 황토색, 120일선 검정색으로 할 거예요. 요거 한 번만 기억해 두시고.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리지. 오늘부터 이평선 들어가니까 이평선을 넣어드린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장이 2016년 저점 대비 30% 올랐다니까? 예? 2016년 저점 대비 우리나라 30%뿐이 못 올랐어요. 다른 데는 더 많이 갔어요. 물론 2017년도에 최고 많이 올랐을 때 27%, 1년에 27%까지 올랐어요. 11월 2일까지. 그게 이제 눌려서 2017년 연간 단위 상승률이 22%. 예? 2016년은 좀 주춤됐죠, 사실은. 결론은 30%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은 얼마? 120% 올라와 있어요. 시장 주도주의 아니에요.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갔나? 아이고 올라갑시다. 바이오입니다. 앞으로 성장성 좋습니다. 그러고 올라갔나? 예? 삼성전자는 성장성이 없어요? 통일되거나 남북 경협 관계가 개선되면은 경협주 아닌가 삼성전자는? 다른 데서 답을 꼭 찾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조정? 어찌됐건 조정이 깊지 않느냐? 아니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거 끝나고 시장 조정 깨질 때 저점 깨지고 내려올 때 더 많이 깨졌습니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하다면서요 시장이. 앞으로 시장이 갈지 안 갈지 그거 생각하고 야 어떤 종목을 사야 갈까 이거 생각하신다면서요. 많이 올랐네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왔어요.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36조였어요. 2013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 180만 원 찍을 때가 그때가 30조가 안 돼서 29조였어요. 지금 64조까지 예상을 하죠. 그것만 감안을 해도 주가는 더 올라가야 돼요.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는 어때요? 232%? 이 고점으로 따지면 280%가 넘어요. 거기서부터 밀려 떨어져 내려온 하이닉스의 월봉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렸나? IT가 그렇게 만만해요? 우스워요?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이때 2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까지 영업이익이 악화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5조입니다. 10배예요. 지금 주가 10배 올랐어? 거품이에요? 왜 못 가? PBR이 이때 당시 자산가치가 25조였어요. 시가총액이 17조였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잖아요. 자산가치는 실적 더 증가한 거에 대한 유보금이 생겨서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그거 숨 고르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어 실적만 따지면. 예? 거품인 거 앞으로 임상 성공하면 뭐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 20조 영업이익 내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뭐 얼마나 조정받았길래 IT를 낙인을 찍고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못 간다고 그러고 다른 걸 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는 더 중요시 놓고 봐야 돼요. 조정받을 만큼 받은 겁니다.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시가총액 3위가 SDI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업황 안 좋은 IT 대장주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SDI 같은 경우 어떻게 전부 수급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끝내주게 좋습니다. 바이오 좋습니다. 경협주 좋습니다. 경협주 중에 실적 수급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없죠. 현대건설까지도 수급 빠져나가고 있죠. 응? 삼성전자는 수급 필요 없다고 그랬고 하이닉스, 예? 삼성전기가 왜 추가적으로 날라가? SDI, 삼성전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왜 추가적으로 날라갑니까? 수급이에요. 수급 다. 실적이 뒷받침된 수급. 보세요. 삼성, LG전자도 수급 대비해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밀렸어. 와 힘들어. LG전자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에요. 뭐 이번에 실적이 안 좋고 시장 대비 월등히 좋아요. 아 그거 옛날 거 말고 여기서 고점에서 너무 밀리고 안 밀린 종목이 몇 개나 있어. 얘는 고점 찍고 내려온 거예요. 밀려 내려가던 종목이 또 깨져 내려간 게 아니라 고점 찍고 내려온 거라고. 거기다가 과도예요. 이 수급감만 하면은. 그럼 이런 쪽에서 과도한 데를 찾는 거지. 그 다음에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왜 추가 랠리가 나올까요?
아, 얘는 실적이 좋아져요. IT가 막 얘는 좋아지고 얘는 안 좋아지고 그럴 수는 있죠. 뭐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반도체는 좋은 것도 있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갑자기 삼성전기가 MLCC만 얘만 그냥 막 빵빵 터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힘든데 반도체 장비 부품 옵션 어떤 기사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만. 반도체 전체 세계 호황이어서 얘네들은 외부에서 괜찮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안 좋고 뭐 그렇게 그런 규정이 어딨어. 결론은 뭐예요? 수급입니다. 메이저들이 윤정두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이 삼성전기의 실적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향후에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게 수급으로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삼성전기는 가파르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확인을 좀 더 해줘야 돼. 이제부터는. 추세로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기 흐름 이외에 또 뭐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거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당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SDI 전기가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움직인 거고. 그러니까 IT 대형주가 다 가는데 디스플레이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수급도 거의 들어온 것도 없는데 덩달아 움직인 거예요. 실적이 되면 메이저들이 들어와야 돼. 근데 경협주 형성되고 실적이 개선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 11% 매도를 해버렸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고점 찍고 막 매도해. 업황이 안 좋아졌거든. 그런데도 박수치고 사. 왜 사는지 아세요? 나머지는 막 날라다니거든. 실적이 좋아서 수급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무서운 거야. 이런 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끝내준다. 이게 뭘 끝내줘. 그러고 나서 조금 들어올 때 급등 반등 나오니까 와 보십시오. 바보인 겁니다. 바보. 공매도에 대한 상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바바바바바방. 누적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집이 없어. 아무도 안 사줘. 메이저가 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이 LG 디스플레이였어요.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은 삼성전기도 안 돼. 6위. 대형 IT 중에서 6위뿐이 안 됩니다. 이노텍은 좀 더 관찰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다가 애플 문제 때문에 그냥 수급 한 방에 빠져요. 문제 생기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앞전에 IT가 이렇게 빠졌어요? LG전자가 엄청 밀려있는데 이렇게 빠졌습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12% 들어온 거예요. 12%가 작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올라온 게 120% 올라온 겁니다. 근데 수급이 깨져나가니까 4% 깨져나가니까 밀리죠. 애플폰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메이저들 패고 나갑니다. 이거의 기준은 공매도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 바닥이다. 실적 확인됐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놓고 보시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부터 들어온 것만 733억.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182만 주 3.96% 시가총액이나 작냐고. IT의 지금 장비 부품업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실적이 좋네 안 좋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태 지금 IT, LG 디스플레이, 이노텍은 반등이 나왔고 그거 빼고 나머지 IT 극대형주 특히 오늘 시장보다 추세가 지금 어려웠습니까? 안 어려웠죠. 근데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 사니까 약이 올라서 못된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제 본격 실적 처리입니다. 또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2분기 실적이 조금 눌려있다, 둔화돼 있다, 주가에 반영됐죠. 어떻게? 급락은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 줬잖아요. 그럼 실적 나오는 시점에 불확실성 해소. 하반기에 실적 개선 폭은 하반기에 IT가 실적 개선이 안 나오면 시장을 떠나야죠. 우리나라 전체 경기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과 IT가 GDP 성장률에 나타내주는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그쪽이 무너져 내려? 그럼 주식시장 횡보 내지는 하락이라고 보고 주식을 안 내는 게 맞죠. 얼마 전에 40포인트 이렇게 빠지는데도 1,800개 종목이 빠져요. 장중에. 근데 얘네들이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됐어?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5개 종목이 시장을 12포인트 땡겼다 그랬어요. 걔네가 없으면 20포인트가 밀린 장이었죠. 근데 얘네들도 그러면 밀려야 된다? 지금의 논리라면 IT도 밀려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30% 비중의 IT가 실적도 좋은데 실적도 좋은 애들이 그럼 오늘 0. 몇 프로에 8포인트 밀렸으면 0.3%라고 칠까요? 0.3%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24포인트 밀려내라는 거예요. IT 30% 비중에 0.3 밀리면요.
20포인트 가까이 밀려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면 오늘 총 40포인트 밀리는 거예요. 감당되시겠어요? 시장의 원리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적인 시황 분석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종목도 많이 빠졌지만 남의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경협주 같은 경우에 막 50% 빠져 있다고 그것을 낙폭과대라고 인식해서 들어가거나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제부터는 실적철에 맞는 이제 그리고 한 9개월 조정을 잘 거쳤어요. 그리고 테마주들 다 소진됐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적철에 맞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수급이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황 내용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중국 관련된 그거 어제 거 녹화 방송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황 내용은 시장 보는 방법 그리고 IT의 강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녹화 방송 다시 보셔야겠죠. 그리고 첨삭지도 9시에 오늘 축구 있으니까 10시까지 뿐이 안 해드릴 거예요. 느리도 오시면 못 들어오셔. 첨삭지도 9시부터 인터넷상에서 모바일로도 접속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대외 변수로 인한 시장 충격에 미리 대비하셔야 될 텐데요. 글로벌 대외 변수까지 모두 짚어주는 시황 교육과 전문적인 추세 교육으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전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알짜 정보와 자료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네요. 아래를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자료를 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의 자료들까지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오늘 복습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 이평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이평선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를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못 받아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기초 맛배기만 살짝 받으시면 와, 이래서 윤정도 교육이 다르구나. 역시 주식 30년 한 사람 다르구나. 수익률대 몇 번 우승했다 그랬죠? 7회 우승했다 그랬죠? 7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익률 사상 최대치. 세계적인 기록 얼마야? 7,861%. 예? 이 노하우를 전부 책으로 압축하고 교재로 압축해서 책 10권 내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강의 나가고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체계적으로 무료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 자, 보겠습니다. 이제 캔들은 22강에 다 끝났어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아. 서양식 패턴이 뭐냐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W자형 패턴, N자형 패턴, 뭐 원형 패턴, 헤드 앤 숄더 엄청나게 많죠. 인터넷에서 보시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지표 분석, 주가 수급, 그래서 수급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보조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어. 왜? 지금 일단은 이 추세 분석에서 추세, 저항, 지지, 이평선 등 쭉 있으면 되는데 이동평균선만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만 한 30강 나옵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이동평균선 간단한데 뭘 그렇게 배워요? 간단하세요? 캔들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우셨어요? 아니죠. 이동평균선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생성 원리부터 배우셔야만, 예? 아니, 세상에 20일 전 이탈됐다고 손절을 해? 5일 전 이탈됐다고 손절을 해? 당연히 그런 기준점 잡으실 수 있어야죠. 다만, 왜 그 기준점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일단 맛배기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제 종목 그리고 숨겨진 필살기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복습입니다. 추세에 대한 복습. 추세라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반전. 세력이 뭐예요? 이 추세가 있다.
어떤 누군가의 특정 세력들이 매도를 하거나 특정 세력들이 매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막 매도. 예를 들어서 BH, 애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애플이 문제가 터지면서 하루에 3%씩 매도. 말이 3%지. 3%면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이닉스의 주식수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7억 2,800만 주입니다. 7억 2,800만 주에 3%는 얼마예요? 2,100만 주. 거기다가 이거 더 곱해줘야 되죠. 2,300만 주? 에이 설마. 설마가 아니에요. 삼성중공업 지금 6억 4천만 주가 그럴 거예요. 예전에 증자하기 전에 작년 증자하기 전에 얼마 몇 주? 약 4억 주 됐어요. 4억 주 정도 됐어요. 3억 9천만 주 정도 됐으니까. 3억 9천만 주짜리 하루에 증자 발표하고 하루에 얼마? 1,200만 주 가까이 하루 때려 팔아버렸어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해요. 퍼센테이지가. 어찌됐건 그 퍼센테이지, 그 수급이 세력이 수급을 유입하느냐, 그래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걸 보는 겁니다. 모든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추세도, 추세 안에 들어가 있는 이평선도 세력의 힘을 보기 위해서 기울기를 놓고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추세의 내용에는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이란 기초 과정이 있고 거기에 반전일 어제 배웠죠. 되돌림 어제 배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갭이 있습니다. 갭? 아우, 이거 끝내줘요, 또 이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좋아하시죠? 경협주 좋아하시죠? 갭상승 나오고 상한가 들어가는 거 막 아우 땡큐 하시죠? 방송 통해서 상한가 오픈되어 있던 종목군들만 몇 개예요. 4월 23일 이후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됩니다. 갭이라는 것만 제대로 배우시면. 이것도 일주일 이상, 10강 이상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만 딱 배우시잖아요. 유료 들으실 필요가 없어. 단타를 하신다. 그럼 그냥 갭만 딱 찾아내고 거래량만 찾아내면 끝. 성공률 거의 한 90% 이상, 99%까지는 나와요. 추세선 복습입니다.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평행 추세선. 이런 건 인터넷상에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하죠. 추세선을 가져가면. 쭉 추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혹은 이 추세를 넘길 때에 다시 생기는 추세의 상단 부분. 이런 부분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매매 전략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지속되거나 반전되는 것을 파악해서 이게 파악이 가능하니까 파악해서 전략을 꾸릴 수 있다.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정리 잘해놓은 건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건 없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딱 윤정도 서 가려버려야 돼. 안 드립니다. 못 줘요. 쓰지 마세요. 응?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주식하고 30년 주식하면서 객장에서 문은종의 차트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책도 한 10권 내보고 수익률 대도 한 7차례 우승해보고 전문가 활동만 한 20년 이상 해보고 방송만 20년 이상 나와보고 그 노하우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걸 몇백만 원씩 받고 강의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어. 혹은 깨졌어. 그러면 일시적인 것과 추세가 변형되는 것과는 뭔 차이를 두고 기준을 잡아요. 들으시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 정형화 부분. 매번 얘기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잡아서 추세선 5에서 10% 범위 이탈 돌파. 이 추세 라인에서 5에서 10% 범위 5에서 10% 범위 예? 최소 3에서 5거래일 이상 거기를 돌파하거나 이탈해 있으면 이거 추세가 깨졌는데 그럼 그 추세 새로운 추세대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되돌리거나 다시 회귀될 수도 있죠. 그거는 자연적인 부분의 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존 추세선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정도의 확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변동성의 3배 확대 이게 아니에요. 이건 퍼센테이지로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이던 변동성들이 있죠. 그 변동성 대비 이것을 뚫고 가거나 밀고 내려올 때는 변동성이 확대가 돼야죠. 더 세줘야지. 삼성전기가 기존 추세 빵 치고 갔는데 세줘야죠. 그 변동성의 확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신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습이 너무 길어. 그죠? 반전일. 예? 복습이 너무 길어. 큰일 났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반전이 될 때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고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올 때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는 거. 그게 반전일의 기준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차익 실현의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반전이 된다.
예제 다 보여드렸어요. 셀트리온부터 신라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전부 고점 저점 캔들뿐만 아니라 이런 반전일의 기준에서도 다 잡을 수 있었다. 분명히 첨삭지도 때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전일의 발생의 특징 이런 부분도 정형화되어 있는 게 드뭅니다. 이거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하세요. 다 교육한 거랑 그냥 넘어갑니다. 되돌림이라는 건 뭐예요? 되돌림이라는 거는 추세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의 영향이든 대밀려요. 대밀리는데 이러한 대밀림의 흐름은 추세라는 건 관성의 법칙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귀의 법칙이 있죠. 관성과 회귀의 법칙에서 회귀가 회귀로 끝날 것이냐, 회귀되고 다시 갈 것이냐, 회귀돼서 더 깨질 것이냐, 더 깨진다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반발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예를 든다면은 말도 안 되는 경협주들 시가총액 300억짜리 한 2천 몇백억 만들어 놨다가 그거를 다시 1,500억으로 깨놨어.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고 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를 2,400억 만들었어요. 그랬다 이번에 조정을 줘갖고 1,200억이 됐어. 고점 대비는 50% 빠졌죠. 저점 대비는 여전히 300% 이상 올라와 있죠. 근데 낙폭과대라고 이걸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계속 깨져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전이 없어. 근데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올라갔다가 추가적으로 더 깨지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깨지고 반등이 나왔다 깨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되돌림의 구간 비율은 25, 33, 50, 66, 75. 즉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되돌림의 흐름이 나온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그 예제 다 보여드렸죠. 우리 종목에도 다 접근이 되죠. 그러면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빨리빨리 차익 실현할 수 있고 하락 추세를 왜 사? 손절이 아니지. 밑에서 들어왔던 거 하락으로 바뀌었다? 차익 실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올라가던 추세에서 눌림목의 흐름이다? 그럼 여기서 그때 다 살 수 있고 그 예제 다 보여드렸고 그 종목들도 오픈을 해드렸죠. 되돌림의 특징들 이러한 내용이 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트리덴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선물 파생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 오늘 교육이죠. 오늘 교육 굉장히 긴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첨삭지도 때 더 한번 자세히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해드린 거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배웁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딱 듣는 순간 으아 신천지를 본 것 같이 느끼실 거예요. 야 제대로 이제 교육받을 수 있구나. 교육을 받아야 이제 수익 낼 수 있구나. 윤정두처럼 7,865%는 아니더라도 3대 요소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3대 요소가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에요. 여러분들 막 구름대 좋아하고 휘황찬란한 거 좋아하고 밑에 막 선 있는 거 좋아하고 그거 띄워놓고 설명하는 지들도 그게 뭔지를 몰라 바보들이. 그런 거부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초를 배우세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평선 배우니까 이평선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5거래일이다. 그럼 5거래일 20거래일이다. 20거래일의 산수평균이거든. 종가당. 종가상에. 그럼 여기서부터 20개 딱 그려놨을 때 가중치를 이쪽에 혹은 중간에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HTS가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공학 하시는 분들께서 이거 이렇게 좀 바꿔서 번영해서 놓고 보는 게 가중치를 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평선에 가중치를 주는 부분이 CMA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조지표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6거래일 기준이었어요. 토요일까지 매매를 해서. 예? MACD, CMA가 죄송합니다. MACD, MAD 뭐 이런 식으로. MOA 뭐 6거래일, 12거래일 뭐 이런 식으로 넣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왜 이익이 뭔지도 모르고 넣는 경우도 많아요. 12가 뭔지도 모르고 넣어. 그래놓고 휘황찬란한 이걸로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준점부터 이해를 하셔야 보조지표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우리가 막 열심히 써봐요. 그냥 편하게 쓰시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전자파에 의해서 음식이 데펴진다는 기본적인 건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유학 갔을 때 25년 전에 예? 한국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인건비를. 왜? 전자레인지 세탁기 다 쓸 줄 아니까. 근데 저쪽 그 동남아 쪽 계신 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뭐지? 도깨비 방망인가? 뭐가 들어갔다 나오면 막 팝콘 같은 거 넣으면 펑펑 터져서 나와. 예? 그러니까 그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그래도 그나마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안 들어가도 되니까 원리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보조지표는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소나 차트를 만드신 분
그거 내용 그냥 이렇게 씁니다만 알면 되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원리는 그때 가서 설명드릴 거고 이런 거는 깊게 들어가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죠. 주식을 하실 정도면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거예요. 왜? 여유자금을 하시는 거 대부분 목숨 걸고 합니까, 주식을? 여유자금은 대부분 하시죠? 다 사회 지도층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 정도 설명 다 알아듣습니다. 예? 겸손하셔서, 아이고, 전문가님 이러시는 거지? 다 알아들어요. 잘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5일선.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 다 한다고 그러죠. 다 한다고. 아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21선. 20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진짜 아시는 내용일까? 이게 뭘까요? 5일선의 기준입니다. 신세계의 2015년도 1월 5일부터 1월 30일. 이게 왜 2015년도냐? 이거 2015년도에 아시아경제TV에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1이라고 잡은 게 이게 2015년도 1월 5일 날의 신세계의 종가입니다. 18만 원. 그 다음 날 17만 2천 원, 17만 2천 원 이렇게 돼 있죠. 이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치가 17만 4,300원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5일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얘가 빠지고 그 다음 날 얘가 들어오죠. 근데 평균 단가보다 얘가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그렇지만 이건 내려가요. 왜 내려갈까요? 18만 원 5거래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플러스해서 5를 나눠준 건데 그렇게 해서 평균치가 17만 4,300원이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 18만 원이 빠져나가고 17만 4천 원이 17만 4,500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 단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울기를 놓고 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이평선이라는 건 5일선이에요. 그게 아니고 5일선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매수하지. 그게 아니고 어디서 그런 잘못된 것만 다 배워오신 거야. 5일선 깨졌다고 기관이 팔아서 하한가 갑니까? 대형주가?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그러면 이 신세계의 5일선이 이날 딱 나왔을 때 17만 4,300원인데 18만 원에 놓여져 있던 가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17만 4,500원이 들어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서 하향이죠. 그 다음날 17만 2천 원짜리가 빠지고 17만 1천 원이 돼서 이날은. 그러면 그래도 또 하향이죠. 이게 언제 바뀔까? 그거를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일선은 짧으니까 괜찮지 21선은 어떻게 할 거야? 21선 안 되면 기계적으로라도 계산을 해야지. 다시 볼까요? 이겁니다. 이게 신세계예요. 어이구 시간 없어. 큰일 났네. 예? 이게 신세계야. 신세계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까 보신 그대로 이게 5일선 빨간 게 21선이 파란 거고 5일선의 기준인데 하향되고 있죠. 왜 하향이 돼요? 주가 떨어지니까 하향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언제쯤 돌려질까도 계산해 봐야지. 주가가 횡보하고 있어. 언제쯤 돌려질 수 있을까? 횡보하고 있는데 그럼 얘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얘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얘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종가들이 올라와야 5일선을 돌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하염없이 횡보하다가 밀려 계속 사야 돼 말아야 돼. 기울기가 안 돌아가는데 안 사죠. 21선 기울기가 내리 꺾이고 있어. 이거 언제쯤 돌릴까? 에? 신세계 차트 멀리서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언제쯤 돌릴까? 에? 돌렸어. 21선이 이게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죠. 21선도 또 횡보 내지는 하락이야. 언제쯤 돌릴까? 돌려질 때 들어간다고. 돌려질 때. 이평선의 매매 기법은요. 여러분들 손절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위로 올라갈 때 치고 올리는 거 매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향되고 있는 이평선에 이런 데서 치고 올렸다고 들어가는 매수 그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5일선을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도 11선이든 21선이든 거래량이든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런 내용의 교육을 이제 배울 거라고 제대로. 예? 현대건설 보실까요? 아우 시간 너무 없네 진짜. 예? 이거 애드립 떠는 게 아니라. 예. 현대건설 경협주들 전체적으로 이래요. GS건설이 실적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면서 경협주 부각되기 전에 동시효과 19%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실적으로. 그 다음에 현대건설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4월 말부터 어이구 경협주 이런 거예요. 다 찾아보세요. 대부분이 다 이렇지. 대부분이 이래. 예? 결론은 첨삭지도 때 해드려야 돼. 지금 시간 없어. 예? 다음 주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경협주들 지금 추세 어제 배웠죠? 추세 다 꺾여 있어요. 일단 이제 돌려질 수 있다 보여드리고 이런 예제들 첨삭지도 때 해드리고 다음 주에
복습해 드릴게요. 이런 예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종목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계속 보여드려요. 어제도 보여드렸어. 오늘도 어떻게 됐다고요? 수급이 18.84%, 46%. 4월 3일부터 20% 가까이 580만 주 매집을 했어. 주가는 우와 눌려있어? 땡큐인데? 이평선은 기울기 상향이야? 땡큐인데? 요거 첨삭지도 또 오픈해드릴 겁니다. 저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뛰어가서 9시부터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죠. 밤 9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이 시작합니다. 수익산맥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천장이 넘는 PPT 자료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익등전 30일은 내일 밤 8시 10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영선입니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모든 어려움을 아름다운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여러분께 도움 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수조 원대 신사업 진출에 성공하면서 대기업급의 실적 폭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돈 2,000원대에 숨겨져 있던 탁진주 같은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주가 급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실적과 수급인데요. 그 좋은 예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BH라는 종목은 수년간의 고생 끝에 개발한 OLED용 FPCB가 IT를 넘어 자동차 분야까지 적용 분야가 대폭 확대되면서 실적이 급증했고 2,000원대 주가가 3만 원을 돌파하며 무려 1,500%가 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 났는데요. 자, 특히 1,000원대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기관과 외국인의 300만 주 쌍끌이 매집이 주가 급등의 결정적인 포인트였죠. 자, 오늘 종목 글로벌 대기업도 탐내는 독보적 신기술 개발 성공으로 BH를 능가하는 무려 80배짜리 초대형 실적 폭증과 기관과 외국인의 500만 주 쌍끌이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2,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기업 기존 화학물질 소재 바이오 기술을 접목시킨 최첨단 바이오 복합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요. 제품 상용화를 시작하자마자 기존의 IT, 전자 분야를 넘어 자동차, 에너지, 기계는 물론 심지어 바이오 분야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주문이 폭주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단번에 시장 점유율 2위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올라서며 대대적인 실적 급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매출은 2년 연속 7천억을 돌파하게 되고요. 수년 전 3억에 불과했던 이익은 260억 흑자를 넘어서며 무려 80배나 폭증하는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종목 현재 주가는 대규모 적자 당시 주가보다도 한참이나 낮은 단돈 2,000원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인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매출 7천억 돌파, 영업이익은 무려 80배가 넘는 엄청난 폭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단돈 2,000원대 자리에 머물러 있고 PER은 코스닥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5배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당장 1만 원까지 5배 급등한다 해도 이 종목 주가는 코스닥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저평가 상태라는 뜻으로 이미 기업 정보에 한 발 빠른 기관들은 2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지분을 매수해 갖고 뒤늦게 가세한 외국인들은 무려 300만 주라는 엄청난 지분을 집중 매집하는 등 앞선 BH 때보다 더 강력한 수급 신호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할 종목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종목 지금 2,000원대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다시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83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차세대 신사업이 대히트를 치면서 기존의 IT, 전자 분야를 넘어 자동차, 에너지, 기계는 물론 심지어 바이오 분야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주문이 폭주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매출은 7천억을 돌파하게 되고요. 수년 전 3억에 불과했던 이익은 260억 흑자를 넘어서며 무려 80배나 폭증하는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현 주가는 100억 적자 당시 주가보다도 한참이나 낮은 단돈 2,000원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커 5배라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500만 주가 넘는 쌍끌이 매집이 집중되며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매우 긴박한 시점이니까요. 오늘 이 종목 지금 바로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명인 김영길 전문가의 고유번호 783번 누르시면 됩니다. 783번입니다.